아,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상수 구하기와 각각 응용 문제를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0쪽부터 83쪽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7문제만 한번 대표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자, 가로가 있네요. 가로의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얼마일까요? 4를 3번 곱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x, 그 다음에 거듭제곱은 곱하기로 된다고 가로는 곱하기로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또 이제는 숫자는 숫자끼리 보고 문자는 문자끼리 이제 3단계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개수는 마이너스 64. 자, x 이거의 개수는 없으니까 1로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나오죠. 이제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답이 cx의 5제곱 6제곱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cx의 5제곱 y의 6제곱. c라는 거는 이제 상수 개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x의 지수만 보는 거죠. 지수만 볼게요. 3의 a제곱.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니까 지수 법칙으로 더하기 4. 자, 얘는 나누기니까 뺄셈으로 빼기 2. 한 개에 x에 지금 5제곱이 나왔다. 5.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면은 3a 플러스 2는 5. 3a는 3.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될까요? 1.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을 풀어볼게요. 3번은 이제 y만 보면은 y는 이제 요거 두 개는 곱하기니까 더하기 b. 자, 얘는 빼기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1제곱이 생략돼서 빼기 1.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6 빼기 1 먼저 하면 5 더하기 b. b가 이제 6이 되고 이제 b는 1. 이렇게 해서 답을 따로따로 A와 B와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좁아서 아마 연습장에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B를 보시면요. 자, B를 보시면 이제 거꾸로 풀어서 네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모는 바로 들어갈게요. 네모는 27 X의 4제곱 Y의 제곱. 자, 뒤에서부터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곱하기 이항하면 x, y의 제곱. 자, 곱하기를 이항하면 1로 붙으면 나누기가 됩니다. 나누기 9x의 세제곱 y의 제곱. 그러면 다시 이제 네모를 구해 볼게요. 자, 숫자만 먼저 계산해 보면은 27 곱하기 1 나누기 9입니다. 그러면 3이 되고요. x 문자만 바라보면은 4 여기다 써볼까요? 지수 법칙으로 더하기 2 빼기 3 이렇게 될 것이고 y만 바라보면은 2 더하기 2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풀면요. 풀어볼까요? 그럼 3x에 6에서 3을 빼면 3제곱, y는 2제곱 이렇게 해서 어떤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푼다고 생각하시고 이항을 한다. 그래서 부호의 좌변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5번은요, 여기서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예, 이걸 한번 고쳐볼까요? 이건 6란, 이거는, 분수로 가능하죠? 예, 분수로 해서 한번 간단히 고친 다음에 이항을 하는 걸로 합시다. 자, 하나씩 다 이항하는 것보다 간단히 고치고, 그러면 1번도 간단히 고치고 할 걸 그랬나? 그래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간단히 고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약분을 하면은 2분의 3. x가 밑에 문자가 지수가 크기 때문에 뺀 값을 밑에다 놓고요. 얘는 위에가 더 크네요. y의 4제곱 곱하기 네모는 2의 x
지수로 썼네요, 선생님이. (2의 x 2제곱 y의 4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이제 이항할 거예요. 이 곱하기가 이쪽으로 이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일단 이항을 하면요. 자, 2x의 제곱 y의 4제곱 나누기, 자, 곱하기의 이항은 나누기로 되면서 2x분의 3y 4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누기 분수는 이제 곱하기 역수로 돼서 2x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3y의 4제곱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항하면 분모 분자 자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풀면은 얘는 이제 3분의 4, 분모는 분수는 3분의 4가 되고요. x는 위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예. 위에도 써도 가운데 써도 되고요. 가운데 쓸까요? x의 제곱에서 x의 1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x의 세제곱 위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y는 이제 y 둘 다 4제곱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서 요것만 남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어떤 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둘이 먼저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거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누기를 거꾸로 풀면 곱하기 이 어떤 수와 엮여 있는 곱하기를 거꾸로 풀면 나누기 이렇게 푸시고요. 그러면 어떤 수는 자, 차례대로 계산하면 3, 4, 12, 12 나누기 2는 6. 자, x는 3하고 4를 더하고 뒤에 있는 4는 빼고 나누기니까 y는 1하고 2를 더하고 1을 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수가 자리가 잡히겠죠. 그러면 6 쓰고 x의 세제곱 y의 2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 구하는 문제는 항상 이항할 때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 준다는 거 그것만 알면 되고 얘는 이항할 때 네모랑 곱해져 있는 거가 이항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로 이항이 된다는 거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25 x의 세제곱 y의 6제곱 나누기 네모를 할까요? 이렇게 하고 요거 거듭제곱 풀까요? 그러면 x의 6제곱 y의 2제곱 그럼 5x의 4제곱 y의 6제곱 여기서는 아이들이 많이 틀리기 쉬운 문제인데요. 거꾸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나누기 네모가 우리 물어보는 어떤 수를 이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항을 하고 얘를 이항을 먼저 하는 것보다 이거를 곱하기 역수로 하는 걸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곱하기 역수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곱하기 형태로 다 바꾸는 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교환 법칙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서 간단히 고친 다음에 이항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 두 개 떨어져 있는 아이를 계산을 먼저 합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25 x의 9제곱 y에 더하니까 8제곱 곱하기 네모분의 1 한 결과가 5x의 4제곱 y의 6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 네모분의 1 한 값이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항하는 거예요. 얘를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분의 1은 놔두고요. 곱하기를 이항하면은 5x의 4제곱 y의 6제곱 나누기 이렇게 뒤로 갖다 붙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네모분의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모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풀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역수를 처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풀면은
약분하면 5, x 밑에가 지수가 크기 때문에 뺀 값을 밑에다 써주고요. 얘도 뺀 값을 밑에다 써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면은 네모는 이 밑에 게 되겠죠? 위에 있는 분자가 똑같습니다. 아니면은 얘가 이제 1이 아니라면 이걸 양변에 역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를 해준 결과 5x의 5제곱, y의 2제곱 이렇게 푸는 거겠죠. 여기서 많이 아이들이 틀리게 되는데요. 다른 방법은 여기서 푸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풀었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곱하기 여기서도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역수 문제가 좀 해결이 어렵다 싶은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서 얘가 지금 곱하기 네모분의 1을 얘를 이항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은 x의 9제곱, y의 8제곱은 5x의 4제곱, y의 6제곱 해서 곱하기 네모분의 1이 이항되면 곱하기 네모로 된다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역수가 이항하면 다시 뒤집어져서 이 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세요. 나누기 네모를 이항하면 곱하기 네모가 된다. 이걸로 그냥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그럼 오른쪽을 네모로 놔두고 곱하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 i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나누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거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단 두 개를 간단히 고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곱하기 역수한 다음에 간단히 고친 다음에 그 i를 이제 얘를 이항하면서 곱하기 역수를 이항하면 곱하기 네모가 되고 또다시 이 i가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이항하여 푸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D. 자,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a의 5제곱. 단위는 없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부피는 우리 공식이 뭐였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는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r이 지금 3xy가 잡혔고 제곱 곱하기 높이 2x 제곱 y. 그래서 부피를 구하면 되죠. 가로 거듭제곱 풀면은 9, 18 x의 4제곱 y 그 다음에 파이 이렇게 y는 세제곱이 되겠죠. 네, 4제곱 세제곱. 단위는 없고요. 네. 부피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 두 문제가 더 있을까? 자, 이거는 거꾸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넓이가 주어지고 우리가 이제 세로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식을 쓰면은 3의 b제곱 곱하기 세로를 네모라고 할까요? 그 이제 넓이 한 값이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푸는 문제를 또 하면 되는 거죠. 네모는 18a b제곱 b 6제곱 나누기 3a의 b제곱. 그럼 네모는 자 6 a 나누기 a는 없어지고요. 자 지수가 큰 쪽에 자리 잡는 거 6b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부피가 나오네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밑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됩니다. 밑넓이 들어갈게요. 곱하기 높이를 지금 모르니까 네모라 하고 그게 이제 부피인 20a제곱 b의 20a의 5제곱 b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간단히 고친 다음에 이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 A에 1제곱, 2제곱, 세제곱, 2제곱, 1제곱, 세제곱. 그러면 20 A에 5제곱, B에 7제곱. 그럼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자, 20 A에 5제곱, B에 7제곱 나누기 20 A에 세제곱, B에 세제곱. 그러면 우리가 네모를 풀면은 20 나누기 20 없어지고요. A의 5제곱에서 A의 세제곱 하니까 A의 2제곱. B의 7제곱에서 B의 세제곱 하니까 B의 4제곱.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